일주일에 한 편씩 주말마다 HLB 분석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내부 사정으로 한 주 쉬어가며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930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장전 코멘트를 통해 언급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리하고 나서 최근의 주가 급락의 원인을 추가로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항암신약 최초로 FDA 승인에 도전하고 있는 HLB가 FDA 승인 여부 발표를 한 주 앞두고 급격한 하방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차트가 파랗게 물드는 등 최근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을 음봉 마감하였으며 2월 27일 고점 대비로는 26%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장 초반부터 찌라시를 동반한 급락이 나오자 사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FDA로부터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통보가 오는 즉시 유튜브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며 악성 루머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얼어붙은 투심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했으며 결국 일주일 내내 약세를 이어간 끝에 주간 하락률 16.1%로 마감하였습니다. 찌라시가 유포되면 이후 허위 날조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해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감이 투심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찌라시 유포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실정입니다. 3월 10일에 나온 장중 21% 넘는 급락 사태는 장중에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렸듯이 급락을 주도한 것은 한국투자와 신한투자였으며 이들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압박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었지만 의도한 대로 주가가 급락하자 저점에서 다시 주워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급락 사태를 공매도 등 하방 세력들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많았었는데 공매도 물량이 일부 개입됐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주도한 주체는 상방 세력이거나 혹은 상방 세력과 연계된 공매도 물량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이지만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 등 합법적으로 가능한 공매도 유형이 엄연히 존재하며 SG증권발 급락 사태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차액결제 거래 시스템으로 불리는 CFD 등 다양한 파생 상품을 이용한 우회적인 공매도 또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공식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는 우회적인 공매도를 통한 주가 압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단독으로 상방 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공매도 세력들이 비공개 내부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만약 이들이 승인 실패 징후를 포착했다고 가정한다면 대차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둔 상태에서 주가가 과열되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당연히 허위 날조로 주가를 하방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찌라시를 동원해서라도 먼저 주가를 과열시키고 이후 승인 실패 소식이 나올 때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0일 주가를 급락시켰던 주체들이 당일 저점에서 재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승인 실패가 확정된다면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자명할 터인데 주가를 밀어내기 위해 활용했던 물량을 당일에 급히 되살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대차 상환이 시급한 물량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승인 실패 소식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더더구나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추정 근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공매도 세력이 일부 개입됐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주가 압박은 상방 세력이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상방 세력들 또한 신약 승인 여부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급이나 차트상으로도 이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방 세력 또한 100% 승인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승인 가능성을 거의 확신했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목전에 두고 오히려 주가를 압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매물과 투심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함축해서 투영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조바심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력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급등을 앞두고 멘탈을 흔들어 손바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HLB처럼 세력이 깊숙이 개입된 종목들은 이러한 패턴이 더욱 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패턴을 자주 구사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흔들어 싼 값에 추가로 매집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 될 것이며
여기에 더해 승인을 기대하고 새롭게 유입된 개미들은 언론 플레이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점 엑시트를 위한 물량바지로 활용하기 좋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신용 물량을 마저 털어내려는 의도까지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HLB는 신용 매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 잔고율이 높지는 않지만 장기 보유자 중에서는 여전히 신용 매수 물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에스모 가이드라인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15%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가는 당시 최고점 대비로는 26%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에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세력이 개입된 종목들은 급등 전에 주가를 압박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상승 모멘텀이 부재할 때는 오히려 주가를 부양시켜 물량을 떠넘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의 역설적인 움직임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도 강조드렸지만 현재 주가가 9만원대이든 7만원대이든 승인 여부가 공개되면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9만원, 10만원에서 신약 승인으로 2, 30만원대로 급등하거나 혹은 신약 실패로 2, 3만원대로 급락하거나 6만원, 7만원에서 2, 30만원대로 급등하거나 혹은 2, 3만원대로 급락하거나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의 주가는 현재 주가 위치와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가 급락 사태로 주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3월 10일에는 뜬금없이 HLB의 애니젠 인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는 해당 보도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승인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본다는 뇌피셜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발표 시기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필 주가가 장중 하한가 목전에 가면서 주주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날에 발표를 한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이가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종의 시그널로 느껴질 만큼 상당히 뜬금없는 시기에 나온 인수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기업 인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발표 시기는 조율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예민한 시기를 피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승인 여부 발표를 코앞에 두었으며 주가 폭락으로 긴박하고 예민한 시점에 굳이 발표한 것은 미공개 정보 등 승인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있었다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확신이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추정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주가 폭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허탈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소위 아무 생각 없이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약 승인에 실패한다면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기업 쇼핑에만 몰두했다는 강력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었던 마음도 뇌피셜을 가동하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 회장은 HLB 계열사를 돌아가며 주식 매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과 HLB 바이오스텝과 HLB 제넥스, HLB 테라퓨틱스 등이 근래 들어 진 회장이 추가로 매입한 종목들입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HLB 제약 등 간암신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요 그룹주가 아닌 기타 계열사 주식들만 매입했기 때문에 일부 주주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3월 14일자 파이낸셜 뉴스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미공개 정보 이슈 등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승인이 확정된다면 HLB 주요 그룹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앞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렸는데 파이낸셜 뉴스의 미공개 정보를 언급한 회사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연결고리를 상정해보는 것이 무리한 억측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결과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과와 서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회사에 통보할 시기만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기대를 하든 우려를 하든 이미 정해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멘탈을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MOS 등 경쟁력이 충분한 임상 결과와 함께 에스모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호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승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지만 각각의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두고 결과에 따른 플랜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승인에 따른 엑시트 시점과 함께 고점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급등이 나오게 될 것이며 전고점을 가볍게 뛰어넘는 모습을 며칠 만에 확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엑시트 시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승인 이후의 향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망하려면 지난해 1월에 진 회장이 증권가를 돌며 진행했던 IR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진 회장은 신약 허가가 승인된다면 3년 안에 가남 1차 시장 점유율 50%와 영업이익 2조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역시나 3년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국내 제약바이오 시총 1위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74조이기 때문에 HLB의 현재 시총을 감안한다면 8배 상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HLB는 시판을 위한 마케팅팀을 이미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판이 허가된 후에는 빠른 속도로 영업을 전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 회장이 공언한 최소 50%의 시장 점유율 달성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시판 이후 1년 만에 차지한 25%의 점유율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40조 수준의 시가총액을 기대하는 것 또한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승인이 확정된다면 즉시 1차 대상승 파동이 나오게 될 것이며, 이후 잠시 조정을 보였다가 시판 이후 시장 경쟁력을 확인하고 나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판 이후에 시장 경쟁력이 확인된다면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급격하게 증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남 1차의 시장 경쟁력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결국 목표 주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대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판 이후 가남 1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인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시총 2위인 하이닉스 자리를 넘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판 이후 가남 1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 경쟁력을 확인한다거나 강력한 후속 파이프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며 파동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승인 이후 주가가 급등했을 때 모든 정황을 함축해서 투영해주는 차트를 통해서 1차 엑시트 시점을 결정했다가 조정 시 재진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식 차트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시각각 변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찍히는 일봉과 거래량을 확인한 후에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고점 대응 방법은 멤버십 회원이 아니라면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률은 상당히 낮겠지만 신약 승인에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승인에 실패하게 된다면 CRL 발급 사유에 따라 지난 CRL 사태보다 더 깊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승인에 실패한다고 해도 끝까지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며, 승인에 실패하게 되면 세력의 물량도 고스란히 물려있기 때문에 이들은 머지않아 또 다른 플랜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승인 실패를 조금이라도 상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승인에 실패하게 된다면 세력의 다음 플랜을 포착해서 지난해 5월 17일에 있었던 이전 CRL 때와 마찬가지로 변곡점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단기의 손실을 복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위암 3차로 주가가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최고점에서 익절한 투자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최고점 부근에서도 누군가는 포모 심리로 매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줘야 내가 팔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상방 세력들은 엑시트 시점이 되면 언론 플레이로 기대감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웬만한 고수가 아니라면 뉴스의 이면과 함의를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급격한 변동성으로 차트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더더구나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조기에 수습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아무리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력이 이탈하는 흔적이 포착된다면 주저없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향파는 과거 매매 영상을 통해 공개했듯이 2019년 10월 24일 역사적 신고가 당시 일봉의 최상단에서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했기 때문에 고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였으며, 이후 저점에서 재매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 세력의 이탈 조짐을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세력과 함께 엑시트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9년과 상황이 많이 다르고 세력들의 드라이빙은 고도화되었으며, 웬만해서는 전략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력들이 순차적으로 엑시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세력의 패턴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파동이 생긴다면 익절과 재진입으로 차익을 취하다가 세력의 물량 이탈 조짐이 포착될 때 승부수를 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을 당시에는 회원들과 함께 최고점 부근인 12만 원과 12만 5천 원의 보유 물량의 8%를 익절하는 등 당시까지 합산 28%를 익절하기는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이 고점에서 이탈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혹시라도 신약 승인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기 재신청과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플랜2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월 17일에 CRL을 맞으며 기대를 저버리는 처참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상방 세력들은 예상대로 플랜2를 조기에 작동하며 이후 2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최저가 대비 117%나 급등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출향파가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HLB와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등 주요 그룹주에 대해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상방 세력들의 플랜2가 조기에 작동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데 플랜2와 관련해서는 당시 회원방에서 수시로 안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내역 차트는 지난해 5월 17일에 CRL을 맞으며 폭락했을 당시부터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HLB의 단기 대응 내역과 수익률인데 HLB를 기준으로 CRL 이후에만 507%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은 시간관계상 매매 내역 차트를 정리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투자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 진입했던 단기 대응 물량은 최근 급락 사태로 인해 수익률 또한 낮아졌지만 금요일 종가로 조기 마감하였는데 승인 가능성이 낮아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디데이가 임박하면서 장기 물량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를 기준으로 CRL 이후의 투자 성과를 분석해보면 각 구간마다 장기 보유 물량의 2%씩 대응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습니다. 각 수익 구간마다 예상 투자금을 직접 대입해본다면 10개월 만에 507% 수익률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을 같이 진행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투자금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였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복리까지 감안한다면 HLB그룹주 단기 대응만으로도 웬만한 장기 투자 기대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의 가치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향파 멤버십 수익금은 국내외 고급 증권 정보를 취득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에서 진행한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데이터는 출향파 멤버십에서 2025년에 익절했거나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입니다. 출향파 채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천 자료와 투자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입하시더라도 유튜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초창기 추천 종목과 투자 성과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국내 주식 분석가 중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수의 약세에도 적지 않은 성과로 마감하였는데 2025년 역시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황을 바탕으로 연말 연초 우리 증시의 반등을 예상하고 업황이 좋은 종목을 선제적으로 진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2024년 적지 않은 수익으로 익절했음에도 2025년 들어서도 변곡점마다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압도적인 추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인 종목들은 익절 이후 재진입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조선주를 포함하여 출향파가 최선호 섹터로 지정한 종목들은 제시한 대로 대응한다면 손실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선호 섹터 내의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손실 구간에 있는 최선호 섹터 내 종목들은 조만간 수익권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해도 크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약바이오주 또한 수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난해부터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주를 선별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도 자주 매수를 독려했었던 D&D 파마텍과 보로노이와 파마리서치 등이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방산주와 방산주에 연계된 드론주에 주목할 것을 당부드리기도 하였는데 드론 관련 최선호주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목들이 적지 않은 수익으로 화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손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827%에 불과하지만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3632%이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542%로 2025년 현재까지 합산 순수익률은 3,346.8%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제약과 HLB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이 같은 성과들은 조만간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차트를 통해서 HLB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승인 여부 심사 일정이 가까워지고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3월 15일 기준 HLB는 포털 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HLB 수급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기관 또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지만 기간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그동안 인위적인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최근 5거래일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개인은 대체로 순매도세가 우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비중 차트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외국인 보유비중은 최근 미미하게 감소했지만 2023년 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중요한 순간마다 매도하는 신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보유 비중을 크게 늘리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포지션이 승인을 암시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승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올해 들어 최고의 주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주가 변동성에 따른 리밸런싱을 수시로 진행하며 불확실성이 커질 때 비교적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비교적 장기 포지션인 연기금은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무려 17주 연속 순매수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연속 순매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최상단에 위치한 HLB 테라퓨틱스가 19.5% 하락으로 최고의 주간 하락률을 보여주었으며 HLB와 HLB제약 순으로 낙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주요 그룹주 상승에도 요지부동이었던 하위권 그룹주들은 생명과학 외에는 상대적으로 소소한 하락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RL 이후로 살펴보면 HLB제약과 HLB와 HLB 테라퓨틱스 순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최근의 낙폭 또한 상당히 가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1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06만 주로 소폭의 상승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급락세에도 수치상의 변화는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압도적 MOS 등 우위를 점한 임상 결과는 물론이며 에스모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호의적인 평가와 함께 차트상으로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물량 이탈 흔적 또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우려할 시그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수치와 정황은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양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양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안내드린 멤버십 가입 담당 매니저와의 1:1 채팅을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양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